자, 306페이지 하단에 차가감 납부할 세계 계산이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무시. 자, 부가세 신고서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세무 2급 가서 배우시면 돼요. 자, 307페이지 가볼게요. 307페이지 가보면은 신고와 납부 및 환급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회계 1급 할 때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그 최근에 기출된 문제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신고와 납부에 예정 신고와 납부가 있는데 부가세는 1년에 크게 4번 한다라고 썼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있고 12월 31일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예정 신고는 1월부터 3월 것까지 1개 예정에 대한 거는 4월 25일 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개 확정에 대한 거는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개 예정에 대한 거는 10월 25일까지 하면 되죠. 2개 확정에 대한 거는 1월 25일까지 하면 되는데 예정 신고는 1개 예정은 1월부터 3월, 2개 예정은 7월부터 9월이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는 원래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개인 사업자 있죠.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법인은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안 해요. 예정 신고를 안 하고 얘는 확정 신고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예정 신고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 앉아 있으면은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가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집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얼마짜리가 날라오느냐. 자, 예를 들어가지고 1기 때 1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납부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이 1,000원이었다. 그럼 거기에 반이 500원짜리가 10월 25일 날 날라와요. 1,000만원이다라고 할게요. 1,000만원이면 거기에 반인 500만원짜리가 10월 25일날 10월달에 날라와요. 그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 자, 그게 거기 보면은 거기 307페이지 하단에 기억 니은 있죠. 기억이 휴업이나 사업 부지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납부세액의 3분의 1을 미달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실적 부진자, 실적이 부진한 자. 3분의 1의 미달. 직전 과세 기간보다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의 미달. 그러면은 예정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실적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지서는 얼마짜리 날라오겠어요? 500만원짜리 날라오잖아요. 근데 실적은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이 미달하죠. 3분의 1이면 333만 3,330원. 네. 그 금액이 미달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네가 직접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받아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는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은 경우, 실적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뭐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 그건 안 중요해요. 넘어갈게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환급이 있는데 308페이지 이번에 환급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거기 그 다음에 여기 고지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고지서 날리는데 고지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은 고지서 안 날려요. 왜냐면은 우편료도 안 나온다 그거예요. 너무 적으니까는 굳이 고지서 안 날리고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돈 다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지서상의 납부한 금액은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이거 뺀 금액만 세금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기 때 봤더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해봤더니 고지서가 날라온 게 예정 고지가 날라온 게 10만 원이었다. 우리 확정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1월 25일 날. 확정 신고는 6개월치를 다 신고하죠. 7월 거부터 12월 거 신고했더니 납부세액이 80만 원 나왔으면은 고지서상의 납부세액이 10만 원 있었으면 10만 원 냈죠. 냈으니까 이거 뺀 7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고지가 할 금액이 2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얼마 안 되니까 확정 신고할 때 그냥 다 내라는 거예요. 자, 309페이지 연습 문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론 문제로는 참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문제들이 조금 약간 앞에보다는 약간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들은 한번 정지 버튼을 누르고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설명을 듣는 게 낫겠죠? 저는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에 의해 부가세 가세 표준을 계산하며 총 매출이 5천이죠. 자, 그 다음에 매출 N으로 깎는 거죠. 그 다음 매출 할인 300 깎죠. 얼마나 깎아요? 700을 깎죠. 대손금이 있는데 제가 아까 가세 표준 계산할 때 무시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판매 장려금, 하자 보존금, 대손금. 이 세 가지는 가세 표준 계산할 때 아예 무시,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요. 2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가세 표준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4번이죠.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있죠. 연체이자는 가세 표준에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안 한다라고 했어요? 안 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답이 4번이고, 3번에 부가세법상 간주 공급에 대한 가세 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을 시가로 계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이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항상 특이한 거라고 했었죠. 간주 공급에서.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가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는 2번이겠죠. 네, 개별 소비세가 물건값이라고 했었잖아요.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가세 표준에 해당되는 금액은 컴퓨터 판매가액이 100만 원인데 시가가 200이에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래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무조건 시가를 가세 표준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일단 200이겠죠. A는. B의 컴퓨터 수선 관련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안 한다라고 했었죠. C에 시가 30만 원에 해당하는 모니터를 공급하고 시가 50만 원에 상당하는 책상을 교환받았다. 자, 그 물건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현금 이외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준 거 있죠. 제공한 거에 시가가 가세 표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제공한 게 뭐예요? 시가 30만 원에 해당하는 모니터를 공급한 거죠. 그래서 모니터가 모니터의 시가가 가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준 거의 시가가 가세 표준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 볼게요. 6번에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가세 표준의 산정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맞죠? 2번도 맞고, 3번에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맞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무조건 시가가 가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4번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안 한다라고 했었죠. 하나만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만,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만 과세하고 그 외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안 해요. 7번 주평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에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은 얼마인가? 자,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2천이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2천. 그 다음에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 8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간주 공급인데, 그 자사 제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한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가세 표준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가 가세 표준이에요. 120만 원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 대금이 있죠. 네, 승용차 매각한 거니까 얘도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100만 원 더 해야 되겠네. 그럼 가세 표준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가세 표준은 2천에서 120 더하고 100만 더하면 2220만 원. 네, 해서 거기 10%인 222만 원이 답이 돼요. 자, 220만 원이 222만 원이 답이 되는데 3번이 답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맞추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아, 저 그거 설명 안 했네.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요거는 부가세하고 상관없어요. 부가세는 물건을 팔고 받아온 돈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 거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은 물건을 사거나 판 게 아니죠. 그 부가세는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불나서 없어진 제품은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납부세액은 요거 3개 더한 금액이 10%겠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잖아요.
지금 매입세가 하나도 없었죠. 매출세액과 관련된 게 요거 세 가지가 있었죠. 요게 10%만큼을 부가세로 낸다라는 거. 그래서 7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 그 두 번째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 네, 요거 개인적 공급, 간주 공급인데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7번과 같은 문제는 굳이 시험에서 너무 맞추려고 이거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너무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8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 시 부가세법상 일반 가세자의 부가세 가세 표준은 얼마인가? 총 매출액 1000만 원에서 매출 내누리 200을 빼야 되겠죠. 근데 판매 장려금은 무시해요. 가표 계산할 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2번이 되겠고, 9번에 2017년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가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네, 포함되지 않는 건 3번이에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면세죠. 10번에 부가세법상 가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이겠죠. 매출 내누리. 그 다음 11번 공제하지 않는 것은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이잖아요.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답이 1번이 되겠고, 12번 다음 중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틀린 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는 가표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과세 표준은 무슨 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공급 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공급 가액은 부가세 뺀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공급 가액에서 부가세 더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하잖아요. 과세 표준은 부가세 빼기 전의 금액이니까 포함하지 않는 게 맞고, 2번에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빼야 되겠죠. 3번에 공급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 이건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있어봐요. 4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이건 확실하게 포함 안 되는 게 맞죠. 도달하기 전에 부서진 거는 포함을 안 시킨다라고 했어요. 3번이 답인데, 공급자가 부담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걔의 원자재 등의 가액.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으로 팔아요. 원재료를 500원에 사와서 제품으로 800원에 팔았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를 받아올 때 800원에 10%인 80원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원재료 가액을 뺀 300원에 10%인 30원을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에다가 추가로 부가가치를 붙여가지고 얘가 추가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더 붙었잖아요. 그게 300원이었던 거잖아요. 그 300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액 포함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받아오는 거고, 원재료는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밑에서 매입세액으로 빼는 거죠. 자, 13번 부가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2번이 답이에요. 13번과 같은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고 다음에는 출제 안 될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자, 14번 다음 중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 이거는 이런 문제로 거의 단골 메뉴예요.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1번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상의 매입세,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2번하고 3번은 불공제 사유이고, 4번에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 매입세 공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지 가능하다라고 썼죠.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1번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 토지와 관련된 건 불공이죠. 2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나왔죠. 네, 관광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 승용차가 나오면 제가 무조건 뭘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네, 불공으로 생각하라고 했었죠. 네. 자, 그러니까 관광 사업자가 뭐 버스나 이런 거 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3번에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면세로 구입한 축산물의 의제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건 세무 2급에서 배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데 꼭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이 나오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세요. 의제 매입세액이 있는데 세무 2급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이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4번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 영수증은 안 되죠. 적격증빙이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 16번에 현행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명확한 불공제 사유예요.
네, 근데 4번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있는데 매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금 계산서상에 부가세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건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4번이 답이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17번. 다음은 주 개나리 회사의 2017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의 영업실적이다. 동기간에 개나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 세액은 얼마인가? 매출이 현금 판매가 있고 외상 판매가 있죠. 그럼 매출한 금액이 6천이죠. 6천의 10%인 600만 원이 매출 세액이 나올 거고, 그래서 매출 세액이 6천만 원에 10% 해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매입세액이 상품하고 원재료 해서 3천만 원이죠. 자, 매입세액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 10% 하면은 300만 원이 빠지죠. 그래서 납부세액은 얼마가 나와요? 300만 원. 답이 2번이 되겠고. 18번. 다음 자료에 의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총 매출액은 2,200이고 총 매입액은 2천만 원으로 기계장치 구입액 500만 원과 거래처 선물 구입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기계장치 구입액 500만 원과 거래처 선물 구입비 300만 원이 포함이 되는데 거래처 선물 구입비는 접대와 관련된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기계장치 구입한 것만 매입세 공제, 기계장치 구입액은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액 2천만 원 중에서 얼마만 공제 대상이에요? 1,700이죠. 그럼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납부세액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납부세액인데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느냐? 2,200이잖아요. 매출액은 2,200이네.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200에 10% 하면은 매출세액은 220만 원. 그다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는 얼마만이에요? 매입세 공제는 2천만 원에 300 빼면은 1,700만 원만 공제 대상이죠. 그럼 170만 원이겠네. 그럼 공제 대상은 얼마예요? 납부세액은 얼마예요? 50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대천종합상사는 2017년 4월 1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자, 4월 15일 날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자, 그리고 4월 30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은 4월 30일. 사업 개시한 날은 4월 15일.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대천종합상사의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사업을 개시한 날이 4월 15일인데 6월 30일 날 지난 7월 20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은 이전 거도 매입세 공제 다 돼요. 1월 1일 거부터 다 돼요. 다 되는데 단지 단 사업을 개시한 이후 거부터 돼요. 사업 개시하기 전에는 물건 산 거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되겠죠. 사업과 관련 없는 것들이니까.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5일 거부터는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 그럼 3월 15일 날 상품 구입한 거 이건 안 돼요. 4월 15일 날 이건 돼요. 그 대표자 주민번호로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으니까 주민번호로 그 세금 계산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5월 10일 날 접대비 사용액. 접대비니까 안 되겠죠. 6월 4일 날 상품 구입액. 이건 되죠. 되는 게 두 개예요. 4월 15일 거하고 6월 4일 거. 그래서 매입세 되는 거는 3번이 답이겠네요. 15만 원. 자, 2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일반 가세자 김세무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세액. 칠판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오잖아요. 자, 납부세액이 얼마래요?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고 이 중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냥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빼면은 매입가액이 얼마예요? 280만 원이죠. 280에 10% 하면은 28만 원만큼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매출세액은 얼마가 나오는 게 맞아요? 네, 38만 원이 맞겠네요. 그러면 납부세액은 10만 원이 나오잖아요.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21번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다음 페이지 2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첫 번째 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40만 원이고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없다. 이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매출세액은 빵이겠죠. 두 번째 점,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1,500만 원이고 이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1,350만 원이겠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매입세액은 1,350만 원. 매입가액이 공급가액이 1,350이니까 여기에 10% 하면은 매입세 공제 얼마 받아요? 135만 원 받는 거네요.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래요? 납부세액이 150만 원. 그럼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여기 어떻게 더하면은 285만 원이겠네. 285만 원에서 135만 원 빼면 150만 원 나오잖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부가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법인은 예정신고해야 돼요. 2번에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원칙이라고 썼죠. 맞고 3번 개인사업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예정 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까 제가 3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했어요? 20만 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네, 실적이 안 좋으면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니, 다 한 건 아니고 이론은 다 했어요. 자, 근데 이론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2문제 맞추기 위해서 너무 큰 노력은 하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만 하세요. 다른 거에 치중하시다가 실기에 치중하시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남는다. 실기가 자신감이 좀 붙었다라고 하면 그땐 부가세 이론 문제에 치중을 하시고 그 실기가 안 될 때에는 부가가치세 이론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자,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요. 그 다음 시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분개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메인 매출 전폐입력이라고 하는데 교재 424페이지 있죠? 423페이지가 메인 매출 전폐입력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는 요걸 할 거예요. 요게 연도 시험에서 총 6문제 18점으로 나와요. 부가가치세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잘 못한 거는 괜찮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뒤에 메인 매출 전폐입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은 안다. 앞에서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뒤에 메인 매출 전폐입력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시간부터는 꼭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